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김민지입니다. 유난히도 참 길었던 한 주였죠. 마치 날씨처럼 비가 쏟아졌다가 불볕더위가 이어졌다가 좀처럼 예측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날씨에는 우산이라도 쓰면 되는데 우리 계좌에도 좀 단단한 우산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참 간절히 들었던 한 주였습니다. 그래도 어제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14거래일을 끊고 이틀 연속 소폭이지만 매수를 이어갔고요. 그동안 좀 수급 쪽에서 답답함이 있었는데 이런 게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시그널 바로 수급 꼬임입니다. 그동안 이 최근 반도체 패닉셀 또 시장의 급락 도대체 원인이 뭘까 하셨죠. 그런데 이 단일 레버리지 ETF의 영향이 상당히 컸다고 합니다. 지난 8일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거래 대금 비중이 국내 증시의 절반을 넘어섰는데요. 여기에 이 두 종목의 레버리지와 인버스까지 합하면 거래 대금이 무려 83.1%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돈은 이 100만 원 중 83만 원은 반도체에 쏠려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주가가 하락할 때 이 레버리지 자금으로 인해서 조금 더 가속화됐던 거였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어제 신한 리서치에서 리포트를 보니까 이 수급 고임이 정점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국내외 레버리지 청산 압력이 6월 말 피크를 찍고 조금은 완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다시 한번 이 수급보다는 실적에 초점을 맞추는 시장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 시그널은 SK하이닉스의 ADR 상장입니다. 드디어 오늘 밤 뉴욕 증시에서 SK하이닉스의 이 ADR 임시 거래가 시작이 되는데요. 공모 물량의 무려 7배가 넘는 엄청난 흥행 덕분에 어제 SK하이닉스 불기둥을 세웠고요. 오늘 프리장에서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국내 보통주의 10분의 1인 ADR 한 주의 공모가는 149달러로 확정이 됐는데요. 외국 기업의 미국 IPO로는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글로벌 자금이 유입되면서 SK하이닉스를 필두로 국내 반도체 시장에 조금 더 활력이 돌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은행의 금통위 의사록과 TSMC의 6월 매출 발표가 있습니다. 장마가 아무리 길어도 결국 해는 뜨게 되겠죠. 자금이 향하는 가장 밝은 곳으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0년 내공의 세력 차트 전문가 김도준 전문가님과 함께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간밤 미국 증시 상황과 오늘 개장 전 체크포인트 만나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김다영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는 다시 해가 떠올랐습니다. 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보다 AI 낙관론에 주목했는데요. 자세한 지수 상황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 일제히 강세 기록했습니다. 다우존스는 0.27% 오른 52,487선에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1.3% 오른 26,206선에, S&P 500은 0.81% 상승한 7,543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반도체였는데요. 마이크론이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에 2,5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여기에 SK하이닉스의 ADR 흥행으로 메모리 반도체 성장 기대가 다시 부각되면서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상위단에선 대부분 상승불 켰습니다. 메타의 자체 칩 생산 소식에 엔비디아는 0.66% 하락했습니다. 애플은 1% 가까이 강세에 마감했고요. 알파벳은 0.84% 약세 기록했습니다. 알파벳의 자회사 웨이모가 로보택시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샌디에고와 라스베이거스 등 미국 4개 도시에서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자율주행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웨이모가 여전히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다만 이 소식에도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기업용 소프트웨어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스타벅스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재고 관리 소프트웨어를 자체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고객 이탈 우려에도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아마존은 1% 넘는 강세 기록했습니다. 최근 대규모 회사채 발행으로 시장에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번엔 다른 시각도 나왔습니다. TD코에는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 성장세가 가속화되면서 2분기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AWS 매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35.5%로 예상되며 인프라 투자 확대가 성장세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음으로 시총 6위부터도 보면 일제히 강세 마감했습니다. 먼저 스페이스X와 브로드컴은 동반 상승 마감했고요. 메타는 5% 가까이 올랐습니다. 메타가 오는 9월 자체 칩인 아이리스 생산을 시작했는데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위한 맞춤형 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 등 외부 칩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브로드컴이 설계를 추진하고 TSMC가 생산을 맡았는데요. 45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 부담 우려에도 주가는 강세 기록했습니다. 테슬라도 3.17% 강세 기록했고요. 일라이 릴리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일라이 릴리가 런던에서 열리는 국제 컨퍼런스에서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키선나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장기 임상 데이터와 혈액 기반 진단 기술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인데요. 시장에서는 이번 발표가 치료제 경쟁력과 추가 성장 가능성을 가늠할 주요 이벤트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유가 흐름도 체크해 보시죠. 중동 긴장에도 유가는 하락했습니다. WTI는 2.18% 내린 71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2.42% 하락한 76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갈등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시장은 이번 교전이 단발성이라는 가능성에 무게를 뒀고요. 경기 둔화에 따른 원유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에 주목했습니다. 다음으로 금은 시세도 체크해 보시죠. 금은 선물은 반등했습니다. 금 선물은 1.22% 오른 4,132달러 선에, 은 선물은 3% 오른 60달러 선에 안착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 고조 속 달러화가 이틀 연속 하락했는데요. 달러 약세에 소폭 상승하면서 은값은 60달러를 회복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는데요. 시장은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어떤 희소식을 가져다 줄지 지켜봐 주시죠. 지금까지 미증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장 전 체크포인트 캐스터 전수진입니다. 오늘은요, FOMC 금리, 트럼프 이란과의 전쟁 재개, SK 하이닉스 상장까지 체크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6월 FOMC 의사록 공개입니다. 일부 위원들이 중동 사태와 에너지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위험을 우려하면서 기존금리 인상을 강조한 건데요. 또 인공지능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가격 상승 압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참석자 대부분은 물가 상승률이 단기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한 뒤 관세와 에너지 가격 상승 영향이 약해지면서 점차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케빈 워시 신임 연중 의장이 주재한 첫 회의에서 위원들은 워시 의장이 제안한 소통 방식에 대해 대부분 지지하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성명 내용을 기존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성명에 붙어있던 선제 안내도 삭제하는 방식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만장일치로 기존 금리를 3%대로 동결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트럼프 대통령, 이란과 전쟁 재개는 아니라며 단기간 공습을 시사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린 장기전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는데요. 공습이 재개되더라도 단기간일 것이라고 언급한 셈입니다. 이란과의 교전으로 국제 유가가 조금 오를 수도 있지만 공급이 과잉되고 있어서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무회의에서도 다른 회원국들이 국방비 5%를 목표로 향해 얼마나 진전을 이뤘는지 논의했고 그들이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나토 회원국들이 늘리는 국방 지출의 상당수가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말했고 이는 미국 내 투자와 일자리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청약 20조 원 몰린 SK 하이닉스 나스닥 상장입니다. 미국 나스닥 상장을 앞둔 SK 하이닉스에 글로벌 투자자들의 수요가 대거 몰리고 있습니다. ADR 공모가가 주당 149달러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ADR 수요 예측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대거 참여하며 공모 물량의 7배가 넘게 대거 몰렸던 건데요. 그렇게 되면 외국인 수급 구조에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ADR 상장은 해외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직접 사지 않고도 미국 시장에서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든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국내 본주 수요가 일부 분산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장기 투자 자금과 기술주 전문 펀드의 접근성을 높여 본주와 ADR이 함께 재평가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37조 원 규모의 모집에 약 260조 원어치 주문이 들어온 셈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나스닥 시장 상장 오프닝벨 무대에 직접 등판합니다. 개장 전에 잘 체크해 보시고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죠. 지금까지 캐스터 전수진이었습니다.